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마다 민심 잡기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이렇게 된다면 4월 말 5월 초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분위기입니다. 설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이른바 문재인 대세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듯 하고요. 여기에 반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귀국 후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권 주자들의 강세도 뚜렷합니다. 잠시 후 3, 4부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에는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대선 시기에 대한 전망과 또 대선 주자들의 주목할 만한 행보, 설 민심을 좌우할 변수와 전략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면 스포츠. 먼저 스포츠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프로야구에 도전하는 황재균 선수가 오늘 출국했다고요? 네, 그 황재균 선수가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입단을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그 한국을 대표하는 삼루수 황재균 선수는 그 원소속팀 롯데에 그 4년 총액 70억 원의 제의를 뿌리치고 그 샌프란시스코와 그 메이저리그냐 마이너리그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 그 스플릿 계약을 맺으면서 돈 대신에 도전을 택했습니다. 돈 대신 도전을 택했다. 황재균 선수는 어떤 소감 밝혔습니까? 네, 그 황재균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스프링 캠프 경쟁에서 만약에 살아남을 경우에는 그 메이저리그 개막 25인 로스터에 들어서 연봉 등 36억 원을 받게 되고요. 또 반면에 살아남지 못할 경우에는 그 마이너리그에 그 머물게 되는데요. 또 황재균 선수는 오늘 출국하면서 그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고 그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멋지네요. 류현진 선수도 함께 미국으로 갔다고요? 네,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도 그 스프링 캠프 참가를 위해서 그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그 류현진 선수는 2015년에 그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그 지난해 복귀했지만 그 단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오늘 출국하면서 그 몸 상태는 100% 이상이라면서 그 목표는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서 부상 없이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코앞으로 정말 다가왔는데요. 연휴 동안에도 스포츠 잔치들이 풍성하게 열린다고요? 네, 먼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그 28일에는 위컴과의 FA컵 32강전, 그리고 그 31일엔 그 썬덜랜드와의 프리미어리그 출격을 대기하는데요. 그 올 시즌에 9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 선수가 그 설 축포를 노리고요. 그리고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그 2017 시즌이 그 내일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을 시작으로 그 개막을 하는데요. 김효주와 김세영 등 태극 낭자들이 또 승전보를 전해올지 기대됩니다. 네. 예전에는 명절 그러면 씨름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예고가 되어 있죠? 네, 그 명절 그 대표 스포츠로 불렸던 그 씨름이 어제부터 29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그 열리고 있는데요. 그 설날 장사 씨름 대회에 그 한라장사, 백두장사 등 그 체급별 최강자를 그 가립니다. 또 다른 스포츠 경기들은 어떤 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 프로스포츠도 그 설 연휴에도 계속되는데요. 그 프로농구 모비스와 그 LG가 27일에 그 창원에서 맞대결을 펼치고요. 또 30일에는 그 치열한 선두 싸움 중인 삼성과 인삼공사가 그 서울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그 남자 프로배구는 그 현재 1위 대한항공부터 5위 삼성화재까지 승점 차가 11점에 불과한데요. 그 설 연휴에도 치열한 순위 다툼을 이어갑니다. 네, 스포츠 소식 중앙일보 박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여론을 알면 민심이 보인다. 데이터를 보면 내일이 열린다. 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아젠다센터 이상일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이거 고정입니까? 고정일까요? 박수정 박사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나오시면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제가 지난주 것도 챙겨서 두 분 하시는 말씀 다 챙겨 들었는데요. 오늘 이슈 한번 먼저 꺼내볼까요? 1월 31일 퇴임하는 박헌철 헌재소장 기사가 오늘 상당히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또 그 핵심적으로 기사화됐던 게 이런 발언을 했어요.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된다. 네. 현실적으로 3월 13일 이전에 될 거라고 보세요, 이 대표님은? 헌법재판소장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특히 3월 13일이면 그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 임기가 만료되는 끝나는 날이죠. 그 이후에는 사실 또 한 명이 지금 빈 상태로 이정미 재판관. 그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헌재가 그 탄핵 이 심리를 해온 속도를 봤을 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조기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정도 시점까지 끝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발언의 어떤 적절성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탄핵이 인용된다면. 회차 진행 속도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 거의 2배로 빠른 속도로 지금. 그렇죠. 네, 빠르게 하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변론을 하니까요. 변론기일이 지금 확정된 거는 2월 7일까지 10일차 확정이 됐고요. 일단은 대통령 공백 상태가 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된다면 각 당 경선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 예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그리고 또 대통령의 대리인 측에서 변호인단들이 좀 시간 연장 계속 연기를 하려는 의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 결정이 빠르면 2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대선이 그만큼 앞당겨질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연말에 대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추석 민심 살펴보고 이랬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봄에 이루어지게 되면 설 민심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명절 민심 대이동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번 설에도 그렇게 민심이 좀 많이 이동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대표님? 이동보다는 어쨌든 지금 탄핵 국면에서 대선에 대한 문제가 그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화제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보여준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이렇게 지금 봐서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최근에 나타났던 여론 흐름에서 크게 어떤 변화를 보일 만한 이슈들은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현재까지 어떤 1월 달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고하게 하는 여론 자체가 좀 이렇게 1차적인 초반 대선 여론이 형성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잡힐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명절 민심이 이랬을 때는 이렇게 모여서 정치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 민심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전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하는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설득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어떤 식으로 이 여론의 방향이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 설을 지나면서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초반 대선 민심 여론이 좀 이렇게 정착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대표님께서는 이번 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 벚꽃 대선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설 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볼 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을 거쳤기 때문에 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식 부모 간에. 예. 그래서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결국 문재인 대세론이 더 굳어질 것이냐 아니면 반기문이 기사 회생할 것이냐. 예. 그것도 아니라면 제3의 주자가 치고 올라갈 공간이 확보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저도 이상일 대표와 비슷하게 지금의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선 얘기 나오면서 대선 후보들도 예전에는 뚜렷하게 여당 누구, 야당 누구 이렇게 딱 생각나는 대표 인물이 있었다면 그게 없잖아요. 지금 뭐 문재인 대표 뭐 1위 달리고 있다 정도이지 상당히 또 아래 순위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도 또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두 분이 오늘 주목해서 봤던 조사 결과 있습니까? 오늘 뭐 최근에 여러 개가 발표됐는데 네. 특히 이제 오늘 그 문화일보가 조사해서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를 해서 1월 23, 4일 이틀 동안 조사를 한 결과고요.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무선 혼합 전화조사였고 응답률은 10.9%,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사실은 설 명절 이전의 흐름에서 가장 그 궁금증을 자아냈던 게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해서 예.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가 여론조사상에 어떤 결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아마 주목을 받았을 텐데 네. 오늘 조사 결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사만 보면은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전 다자구도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31.3%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이 31.2%. 예. 네. 16%대로 나왔는데요. 예. 이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20%를 좀 넘던 흐름에서 오히려 귀국 이후 행보 한 일주일 넘게 행보를 했는데 하락한 조사가 나온 거거든요. 게다가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었지만 예. 가장 먼저 주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반 전 총장이 모색했던 어떤 제3지대 빅텐트론 예.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상당히 문재인 전 대표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가거나 추격세를 좀 보여야지 그게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보수층 전체, 보수권 전체에 그러면 대안 후보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그 회의론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 뭐 국민의당이나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들은 제3지대에 반기문 전 총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매력 있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런 흐름이 만약에 설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예. 이게 그동안 논의됐던 제3지대론이 좀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보수는 보수권 내에서 전체적인 소통합을 먼저 추진하게 되고 예. 또 이제 국민의당과 그 손학준 대표 등 그 제3지대 쪽은 그쪽 나름대로 어떤 이 1차적인 그 중통합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다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마 설 이후에 어떤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되거나 나타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만큼 그걸 가져간 다른 보수 대선 주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야권으로 통합이 된 겁니까? 아니요. 지금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예. 아직 그 출마가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지금 7%를 넘어가지고 실제 순위상으로는 4위로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10.7%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7.9%인데 예. 또 이런 부분들도 보면 뭐냐면 반기문 전 총장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그건 이제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 보수적 그렇죠. 보수층을 선호하는 그런 유권자들 쪽에서 과연 반기문 전 총장이 아닐 때 대안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어떤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뭐 남경필 이런 주자들보다는 황교안 그렇죠. 쪽에 눈을 돌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눈을 돌리는 또 네. 우리 박 저는 대표님은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아까 10% 후반대 예. 나온 게 사실은 문화일보뿐만 아니라 중반대라고 하죠. 중반대. 중반대인가요? 네, 16%니까. 네. 리얼미터나 뭐 데일리안 네네. 이런 조사에서도 뭐 19.8% 그리고 18%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20%를 넘지 못하는 최근에 예. 경향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그 조사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충청권 조사하고 부울경 PK 조사만을 별도로 한 조사가 발표가 네. 됐습니다. 각각의 1000명 이상씩 조사를 한 건데요. 예. 먼저 충청권 조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칸타코리아 시사저널에서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충청권 성인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고요. 응답률은 11%인데요. 여기에서 충청권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28.4, 반기문 22.8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희정 7.8. 이 중에 반기문 안희정이 사실상 충청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충청권에서 반기문이 문재인한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격차가 5.6%포인트 차이가 나오고 있고요. 대전, 세종은 문재인이 우세하고 네. 충남북은 두 후보가 박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찍지 않을 후보가 누구냐, 비토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반기문이 26.0%, 문재인이 20.2%로 반기문의 비토 세력이 더 크다는 게 확인됐고요. 예. 당선 가능성도 문재인이 45.1%, 반기문이 27.0%로 고향인 충청에서 반기문 후보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충청권 대망론이 지금 네. 불지 않고 있고 충청권도 세대 투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반기문 후보가 확신을 심어주고 있지 못하죠. 사실은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일명 그 PK 조사를 그 국제신문하고 예.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를 했고 부산, 울산, 경남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응답률은 11.1%입니다. 여기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후보 지지도로 봤더니 문재인 28.2, 예. 반기문 16.7로 격차가 11.5%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문재인이 전 연령대에서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32%, 새누리당이 12%,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70.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높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모두 앞서고 있다. 이 부분이 그 확인됐다는 점이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박시영 윈지 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두 분과 함께 19대 대선 미리 보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어떤 지지도 조사에서도 일단 선두권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상일 대표님께서는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다음 주까지만 지켜보면 지지도, 특히 반 전 총장과 관련된 지지도가 좀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 전 총장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듯 하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요. 네. 호남을 찾아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히 말했단 말이에요. 사실 4.13 총선 때만 해도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지지를 받았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그렇죠. 호남에서조차도 역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 선택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대선에서는. 이 총선 때 네, 여론을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의석수나 뭐 정당 득표에서 국민의당에 상당히 높은 호남의 지지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돌아보면은 꼭 국민의당을 선호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과거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심판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을 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새누리당 당시 그쪽을 찍을 건 아니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선택받은 거지. 제3당. 예, 그렇죠. 이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물론 그거를 본인의 지지를 끌어낼 수도 있었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뭐 총선의 성적표에 비해서는 그 이후의 여론을 봤을 때 호남의 여론은 아직도 유동적인 것 같고, 예. 뭐 각별하게 어떤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좀 더 전략적인 어떤 그 성향들이 좀 표출이 될 텐데요. 네. 결국은 이제 호남의 민심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쪽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 쪽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오히려 여론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그게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남 민심의 중심은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보고 있다라는 네, 그렇죠. 거죠. 네. 그럼 당시 4.13 총선에도 안철수가 좋아서 지지했다라기보다는 문재인이 싫어서 이런 반사 이익이 더 컸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일 대표님께서는 박시영 부대표님은 어떠세요? 호남 민심. 문재인 대표에 대한 뭐 반문 정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총선 때.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호남을 계속 그 호남에서 계속 그 의석을 다졌고 일당이었던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 그동안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회초리를 든 거고요. 그렇지만 총선 이후에 총선 때 그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걸 보면서 전국 정당화가 되는 걸 보면서 그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뒤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전국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민주당도 좋고 국민의당도 좋은 두 정당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힘을 모을 수밖에 없고 예. 문재인 대표가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반문 정서에 대한 강도도 줄었고 문재인에 대한 중립층이 호감층으로 바뀌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4부에서 다시 두 분과 함께 19대 대선 미리 보기 이어가겠습니다.